26번부터 봅시다. 행정계획 물어봤어요. 자, 1번은 뭘 물어봤을까? 질문의 핵심은 두 번째 줄여보니까 뭐야? 계획 변경 신청이야. 이거 빨리 문제, 저 질문의 의도를 알아차려야 돼. 계획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권리 국민에게 인정된 거냐? 응? 근데 원래 원칙이 뭐라 그랬어? 국민에게는 행정계획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권리 인정 안 되는 게 원칙이야. 응? 예외적으로 인정. 응? 그럼 계획 변경 신청권 인정됐느냐? 자, 원칙에 말하는 거야. 대부분이 인정이 안 됐어요. 응? 인정 안 됐어. 그럼 신청권이 없는 사람, 여기서 첫 번째 문점, 신청권 없음. 신청권 인정 안 돼. 그러면 그 다음 논리는 어떻게 돼? 신청권 없는 사람의 신청에 대해서 행정위원회이 거부했더라도 그거는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니까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렇지? 따라서 근데 셋째 주니까 처분에 해당한대. X지? 그렇지? 그러니까 출발은 둘째 줄에 계획 변경 신청, 응? 인정 안 돼. 그래서 처분이 아님 1번 답이 나왔어요. 그죠? 아니구나. 여기는 이거는 예외로 또 인정된 거네. 1번에 끝에 가니까 도시군계획. 이게 옛날 명칭은 아까 도시계획 결정이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이제 바꿔서 도시군계획이라고 한단 말이야. 도시군계획은 일단 우리가 처분에 해당 하나 아까 공부했던 거 하고, 도시군계획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여기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이야. 이게 중요한 단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 이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한테는 계획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권리 있다. 응? 신청권 인정. 그러므로 처분에 해당. 논리가 그렇게 된 거야. 응? 자, 그 다음에 2번은 말만 길고 행정절차법에 계획 수립하는 절차 하나도 없다 그랬어. 뭐 절차에 뭐 이해관계니 그 협의하고 뭐 이런 거 절차 이런 규정 없어요. 이게 있어야 된다고 맨날 지적받는 거야. 왜 계획 짤 때 행정절차법에 계획과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정해놔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계획 절차법에는 그런 규정을 안 둬서 문제다.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절차법에는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뭐 이런 거에 대해 아무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 2번이 답이었고 3번은 어떻게 돼? 이게 바로 뭐야? 3번 얘기는 형량명령이라는 단어와 연결돼. 그지? 행정위원회는 계획 짤 때 계획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다 제대로 균형 있게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 판례 문구를 분석하면 첫째 줄 이익 비교 형량을 전혀 안 한 경우 세 가지, 우리 판례는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 이익 형량을 전혀 안 한 경우 하나, 이런 걸 뭐라고 또 부르지? 우리 나온 김에 이익 형량을 전혀 안 한 경우를 형량 해태라고 부릅니다. 형량 해태. 응? 두 번째, 줄여서 공부하면 누락한 경우 있지? 누락한 걸 형량 흠결이라고 그래. 형량 흠결. 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 이거는 뭐 반영한다고는 고려해야 될 요소는 다 누락하지 않고 반영을 해결했는데 제대로 반영을 안 한 거지. 중요한 걸 과소 반영하고, 그지? 별로 안 중요한 건 과대 반영하는 등 이런 식으로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이런 경우는 오형량이라 그래. 응? 그래서 우리 판례는 행정위원회 계획을 짜면서 이렇게 이익 형량을 제대로 안 한 경우 그 행정계획은 형량 하자가 있는 계획으로서 위법이 된다라고 사실 문제 없고, 4번은 아까 나왔다. 키워드 2개. 구속력 없는 구속력 없는은 비구속적을 또 풀어봐.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안도 이럴 때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 그지? 아까 나온 거지? 자, 그 다음에 27번 행정계획. 틀린 거.
자, 1번은 좀 특이한 사안인데, 자,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 어쨌든 행정위원회 무슨 계획을 결정 발표했나 보지?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뭐야? 그, 첫째 끝에, 그 계획으로 관리되는 토지의 건축물의 용도, 응? 그 용도가 이제 거기 그 계획으로 관리되는 지역에 거기에 들어서는 건물들의 용도가 다 이제 어떻게 규제가 되나 보지? 그랬는데 그 용도를 말하자면 두 번째, 권한 가진 행정기관의 승인도 없이 지 맘대로 건물 주인이 판매 시설 용도의 건물로 승인이 됐었는데, 그지? 지 맘대로 목욕탕으로 바꿨대. 목욕탕 건물로, 그지? 행정기관의 승인,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승인도 없이 건물주가 지 맘대로 건물의 용도를 변경했다면, 그 변경한 다음에 나 이거 변경 받아달라 하고 신청을 해왔나봐. 신고를 해왔나봐. 행정기관이 변경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거부한 건 위법이 없다, 적법이다, 이런 판례. 응? 뭐 이게 자주 나올 판례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수리하지 않고 오히려 수리를 거부하고 오히려 승인도 안 받고 영업소를 막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영업소 폐쇄시킨 조치는 적법이다, 판례 한번 읽었어요. 그 다음에 2번은 생략해도 되겠지? 계획 짤 때 형량, 뭐 위반하면 위법이다. 3번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이해관계 있는 주민은 아까 나왔다, 그치? 계획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권리 있고, 그치? 그 다음에 4번 비구속적 행정계획안도 공권력 행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1번이 위법이라 그래서 X입니다. 적법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뒤에 28번 행정지도 유형이 이제 4가지 OX 밝히네. 근데 이렇게 내면 OX로 내면 문제가 좀 복잡한 것 같아도 사실 뭐 하나만 맞춰도 답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기억번 말은 길은데 이게 바로 뭐였어? 자, 두 번째 줄에 보면 행정지도 했다는 말 나오지? 응? 둘째 줄에 행정지도. 응? 근데 이거 법에 어긋나는 지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줄여 말하면 위법한 행정지도를 했어요, 공무원이. 응? 두 번째 줄에 행정지도가 위법한 지도야. 응? 그러면 따를지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는 건데, 아까 위법한 지도를 했고 상대방이 그에 따랐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위법한 지도에 따랐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 응? 그거야, 그 사건이야.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돼? 상대방이 그 위법한 지도에 따라서 허위로 신고했다 하더라도 그걸로 정당화될 수 없어. 응? 마지막에 정당화될 수 없다 그랬지?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어려운 말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잖아. 아까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허위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말은 긴데 이거를 줄여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공무원이 위법한 지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따라서 상대방이 위반 행위한 게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기억 5가 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모른다. 많은 쪽이 답이야. 그치? 5쪽이 많잖아. 그 다음에 니에는 두 번째 줄 첫째 끝에 뭐 나왔어? 학칙 시정 요구 안 따르면 응? 안 따르면 불이익 주겠다. 학칙 시정 요구는 공권력 행사로 인정했지? 학칙 시정 요구 공권력 행사로 인정되는데 두 번째 줄에 행정지도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불이익 조치 예정하고 있어서 공권력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공권력 행사로 인정했는데 니은 X 그러면 이제 2번하고 3번 중에 당연하다. 그 다음에 디귿은 딱 한 번 나오고 그 뒤로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데 그래도 알아둬야 돼. 디귿은 말은 긴데 핵심은 뭐야? 자, 노동부 장관이 공공기관에 이제 노사 협약이 있겠지? 그 단체 협약 내용을 분석한 뒤에 야 거기에는 불합리한 요소들이 있으니 이거를 개선하라 라고 요구한 행위. 그치? 이게 좀 뭐라고 뚫어 말하기 어렵고 기억할 단어는 뭐야? 근데 공공기관 단체 협약 내용
공공기관 단체 협약 내용, 불합리한 요소, 개선 요구. 그지? 요거는 공권력 행사로 안 봤어요. 단순한 권고로 봤어요. 응? 결론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 오야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길게 다 기억하나, 그죠? 우리가 공공기관의 단체 협약 내용 개선하라고, 공공기관의 단체 협약 내용 개선 요구는 공권력 행사라고 보지 않았다. 그 다음에 리을은, 자, 리을은 무슨 반응은, 우선 첫째 줄에 위법한 행정 지도가 있었죠? 공무원의 위법한 지도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어떻게 됐대? 어업권자가 일정 기간 어업권 행사 못해서 손해를 입었대. 손해가 발생했대. 위법한 지도로 인하여 손해가 생겼대. 그런데 아마 이 사안은 이제 이 사안은 이 손해가 발생한 게 위법한 지도 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야 되는 사안인가 봐. 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 그지? 그런데 이 어업 면허 받은 어업권자가 자기가 받은 어업 면허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 넘겼대. 응? 그러면 팔아 넘겼으니까 돈을 받았을 거 아니야. 어업권 넘긴 것에 대해서 상대방 계약 맺은 자 양수인에게 돈을 받았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어업권 팔아 넘긴 거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지, 위법한 행정 지도 때문에 어업 못해가지고 받은 피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국가가 뭐야? 야, 너 그 어업권 팔아가지고 돈 받았잖냐? 그러니까 넌 배상금액, 손해배상해줄 돈에서 그거는 빼고 줄게. 이거 관계 없는 거를 거기다가 넣어서 빼고 준다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응? 그래서 끝에 가면 상계할 수 있다가 아니라 상계할 수 없다. 응? 손해배상 해주면서 너 어업권 딴 사람한테 팔아넘겨서 돈 받은 거 있으니까 그거는 배상금액에서 빼고 줄게 할 수 없다. 상계해서는 안 되는 걸 갖고 상계했다는 거죠. 응? 없다가 와야 돼서 X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그래서 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쉬운 문제 아니었어요. 응?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꼭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29번 공법상 계약. 옳은 거. 기업번 모두 공법상 계약인가? 국가나 지자체가 맺는 계약 중에는 사법상 계약도 있고 공법상 계약도 있습니다. 응? 다 모두가 때문에 틀렸죠. 응? X. 니은번은 자, 이게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장의 단원 위촉인데 이게 이제 시립 합창단이에요. 합창단. 응? 하여튼 뭐 여기 합창단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시립 무용단이 나올 수도 있고 한데 그 무용단이나 합창단으로 위촉하는 거. 그 단원 위촉, 응? 단원 위촉하는 건 이거는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 맺는 걸 봐서 공법상 계약. 단원 위촉은 첫째 공법상 근로계약, 공법상 계약 맺은 거로 봤어요. 따라서 X.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공무원 뭐 신청받아 우월적 지위에서 임명하는 행위 같은 그런 성격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거로 공법상 계약. 그래서 시립 무용단원, 합창단원 위촉하면 공법상 계약. 응? 그러면 또 논리가 어떻게 될까? 너하고는 이제 너는 더 이상 위촉 안 할래. 너하고는 계약 해지. 이거 공권행사의 처우는 아니야. 대등한 의사표시. 그러니까 방사성으로 싸워야 된다. 이렇게 논리가 나오지. 그 다음에 디귿번. 아까 나왔지?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공법상 계약 맺었다가 대등한 의사표시. 따라서 말은 안 나왔지만 대등한 의사표시 나왔지. 대등. 그러므로 당사성으로 싸워야 되면 리을번. 공법상 계약에 관한 통칙적인 규정. 통칙적 규정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반법 없다는 겁니다. 응? 통일적으로 공법상 계약 맺는 거에 대해서 정해놓은 법은 없어요. 없다. 그래서 옳은 거는 리을 맞고 디귿 리을이죠. 자, 그 다음에 들어갑시다. 또 보면 30번 이런 법이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 응? 자, 이 법률의 내용. 자, 1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맺는 계약도 본질적으로는 개인 간에 맺는 계약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이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이 개인 간의 계약에 관한 종류는 민법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응? 1번 O, 2번. 자, 2번도 잘 알아야 돼. 근데 거기 2번에 보면 낙찰자 결정이라고 키워줘. 낙찰자 결정. 응? 낙찰자 결정은 결론이 뭐야? 처분에 해당. 응? 그러면 낙찰자로 누군가를 결정하는 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 행사인 처분. 그 다음에 이제 낙찰자로 결정된 자하고 무슨 계약을 맺는 행위는 그거는 사법상 계약. 그렇죠? 2번을 잘 구분해. 낙찰자 결정은 공권력 행사인 처분. 응? 처분에 해당한다? 낙찰자 결정 처분이 아니다. 그죠? 이게 헷갈렸어. 자, 2번 X. 처분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밑에 내려가면 여기서 그렇지요.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은 일종의 무슨 계약의 편무계약. 편무계약이란 말 몰라도 일종의 계약이라는 거야. 응? 계약으로서 계약의 편무계약에 해당한다. 그죠? 그래서 계약이 편무계약이라는 건 한쪽에서 이제 계약 관계를 결정 내려놨다는 거. 물론 상대방이야 그 낙찰자로 결정해도 나머지 돈을 납부 안 하면 계약은 해지되는 거예요. 응? 자, 어쨌든 2번 키워드 낙찰자 결정은 계약에 해당하는 거지 처분이 아니다. 응? 그다음에 3번은 이건 아까 나왔지. 아무리 국가가 사법상 계약을 맺는 거라도 법률 우위 원칙상 법이 정한 요건 절차 지켜야 되고 그 계약 거기에 위반한 계약은 무효라는 판례예요. 아까 있었죠? 네. 자, 그다음에 4번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3번하고 4번하고가 같이 엮이는 거죠. 그래서 법이 정한 요건 절차 지켜야 되고 그 지키지 않고 계약 맺었다면 무효다. 응? 4번이 답이었고 그 다음에 31번 행정지도 옳은 거 이거 쉽다. 기억번 필요 최소한 만큼 강요하면 안 되고 5. 니은번 비권력적 작용인 거 맞다. 근데 행정지도가 비권력적 작용이라도 국가배상법이 정한 직무행위는 권력적이든 비권력적이든 직무행위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행정지도도 국가배상법이 정한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디귿 상대방 의견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니은 하나 틀렸네요. 그 다음에 32번 지도 틀린 거 1번 강요하면 안 된다. 2번 법적 근거 필요하지 않은 거 맞아요. 법적 근거 없어도 지도할 수 있는 건 맞아. 그런데 법적 근거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하고 법에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건 다른 거지. 그러면 여기 비례원칙, 평등원칙 이건 모든 행정작용할 때 당연히 적용되는 법원칙입니다. 명시적으로 규정이 있든 없든 그죠? 모든 행정작용은 구속받는데 X. 그래서 2번이 X죠. 3번은 학칙시정 요구 또 나왔네. 학칙시정 요구 공권력 행사. 4번 아까 이거는 뭐 같거든? 주류거래 중단 요청 그지? 주류경제 중지 요청은 공권력 행사 아님 권고행위. 응? 처분 아니다. 권고행위 권고적 권고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33번 행정계획 틀린 거 1번은 뭐 형량명령 위반하면 위법이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2번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이해관계 있는 주민 계획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권리 있다. 근데 없다 그랬지? X. 요것도 지금 한 3번 나왔다 그죠? 도시계획 결정 이해관계 있는 주민은 계획 변경 신청권이 있다. 신청했다 거부당하면 거부행위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자, 3번 계획은 행정기관에만 효력 갖는 게 있고 국민까지 구속하는 계획도 있다. 국민까지 구속하는 계획은 처분이 돼서 소송 대상이 되는 거고 그죠? 4번 이거 새로 나온 판례다. 자, 뭐 4번은 별건 없다. 장기 미집행
도시, 군, 계획시설, 일정한 경우에 도시, 군, 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는 그 도시계획 결정 해제해달라고 이반 신청할 수 있다.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넓게는 행정계획 변경 신청권하고 맥락이 같은 거야. 그래서 특히 여러분 문제 풀 때 요령 셋째 줄에 보면 이반이라는 단어가 나와. 이반이라는 말의 뜻은 뭐야? 말 그대로 하면 이런 거를 계획 속에 이런 안을 포함시켜달라 이런 거지. 그러니까 거기 계획 구역 내에 땅을 갖고 있는 토지 소유자 있지? 자, 두 번째 줄에 토지 소유자, 응? 계획으로 지정된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자는 이해관계 있는 주민 아니야? 응? 토지 소유자는 이 행정위원회 짠 계획 속에 행정위원회 계획을 짤 때 이런 내용도 좀 포함해서 짜달라라고 신청권 있다. 여러분 이반이라는 단어 나오잖아.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반이라는 단어 나오면 다 인정돼요. 이반 신청권 있다고 법이 정해놨어요. 이반 신청권 있다. 응? 이반이라는 단어 유의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34번 틀린 거 1번 키워드 경계를 측량하고 표지 설치한 거. 응? 자, 우선 첫째 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처분 나오지. 이게 비로소 이게 진짜 처분에 해당합니다. 표현도 국립공원 지정 처분이지만 이건 처분에 해당. 그래서 뭐야? 어느 지역을 딱 행정위원회 일방적으로 국립공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국립공원이다 지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 개인 땅이 있다 그러면 이 땅 주인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다음부터는 자기 땅 개발 이런 거 못합니다. 마음대로 재산권 행사 제한되죠. 또 국립공원 이 경계에 붙어있는 땅 갖고 있는 사람도 국립공원에 그 환경을 해치는 개발행위 못하게 또 제한받고, 그치? 이거는 그 국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직접 발생시키는 처분이에요. 국립공원 지정. 근데 국립공원 지정할 때부터 어떻게 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국립공원이다 다 경계를 정해서 하는 거예요. 응? 이게 처분. 근데 이미 경계를 거기서 다 정해놨는데 지정되고 난 후에 이제 경계를 측량을 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건 그는 사실행위. 비권력적인 사실행위. 그 자체를 측량하고 표지판 설치하는 것으로 인해서 비로소 무슨 그것에 의해서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에 무슨 변동이 생기는 건 아니고, 국민의 권리 의무의 변동은 그 제한시키고 이런 효과는 지정 처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미 다 지정이 된 것에 대해서 법적 효과 발생한 것에 대해서 그냥 측량하고 그냥 사실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국립공원이라고 그냥 그 표지판 세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건 사실행위. 응?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그 자체로 측량하고 표지판 설치하는 행위로 인해 국민의 권리 의무에 변동이 일어나는 건 없기 때문에 처분이 아닙니다. 응? 자, 그 다음에 맞고 2번은 아까 나왔다. 지도 구술로 서면으로 해달라고 요구,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해줘라. 응? 3번 자, 이런 3번 같은 걸 뭐라 그러지? 처분적 조례. 그치? 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조례라는 건 원래 법인데, 법은 우리나라에서 원칙적으로 소송 대상이 안 돼. 그죠? 근데 조례라고 법으로 만들어놨는데 처분의 성질을 갖는 조례란 말이야. 구체적인 집행행위처럼 성격을 가져. 그래서 설명이 쭉 있어. 이게 별도의 집행행위 없어도 조례로 정한 내용 그 자체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법적인 변동을 일으킨다면 그건 처분과 마찬가지의 성격을 갖는 조례다. 이런 거는 처분의 성질을 갖는 조례니까 처분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 응? 그래서 처분적 조례는 소송 대상이 됩니다. 처분에 해당돼서 처분의 성질을 갖는 거니까.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지? 처분적 조례 예. 기억해야 되잖아. 경기도 가평군 상세읍에 두밀분교라는 초등학교, 그죠? 두밀분교 폐교 조례, 응? 폐지시키는 조례. 두밀분교 폐지 조례. 응? 자, 또 하나 소송 대상이 되면 이때 소송할 때 학생과 학부모들이 소송했는데 피고는 누구지? 소송의 피고는 원래 지방의회가 아니고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장을 피고로 하는 거지.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을 피고로 해야 된다. 단 교육에 관한 조례는 교육에 관한 조례는 누굴 피고로 해야 돼? 교육감. 그죠? 교육감을 피고로 해야 된다라는 게 판례죠. 그래서 요 두밀분교 폐지 조례는 교육과 관련된 조례니까 경기도 교육감을 피고로 해서 소송해야 된다 이거였지. 근데 교육에 관한 조례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을 피고로 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3번 맞고 4번 둘째 줄에 보면 이게 핵심이지. 앞에는 이러이러한 엉터리 이유를 들고 행정계획을 변경하는 건 인정 안 된다? X지. 일단 계획은 항상 예상이 빗나가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공익적 사정에 비추어 계획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변경하죠.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을 경우에 해당되면 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권리가 있고, 신청할 권리가 있으면 행정기관은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 변경도 인정되죠. 그래서 X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35번 행정지도 틀린 거 올라라. 1번은 이게 행정절차법이 정한 행정지도의 정의입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행정지도는 두 번째 줄의 끝에 뭐 지도, 권고, 조언하는 작용이래. 별건 없고. 2번 무슨 지도래? 규제적, 구속적 지도. 국민에 대해서 어떤 따르도록 강제성이 있는 거지.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지도는 이거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맞다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견해가 있다. 아니 학자 중에 한 사람만 주장해도 맞는 거죠. 견해가 있다는 말은 틀릴 수가 없어요. 세상 일에 견해차가 있는 거지. 그치? 이게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러면 또 달라지는 거지. 근데 이건 견해가 있다는 건 지문에 그런 말은 100% 맞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아직 이런 견해가 통설은 아니고, 그죠? 어쨌든 행정지도는 법의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게 통설이고 판례예요. 다만 이는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말 길다? 길면 더 좋지. 키워도 학칙 시정 요구 떴어. 그럼 공권력 행사에 해당이라고 결론 나있는데 사실 중간에 거 다 빼도 된다. 이제는 학칙 시정 요구 나오면 결론에서 공권력 행사라고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야. 이제 문제 푸는 요령 이거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후딱후딱 나가는 거지. 빨리빨리.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 X. 네, 4번 강제성 없대. 안 따라도 되는데 따랐다가 손해 입었어도 그에 대해 배상 책임은 없다.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이제 쉬운 얘기. 36번은 어이구야 작년도 2021년도 국가직구인데 뭐 이렇게 길어. 점점 문제 난이도가 이렇게 길게 내고 어렵게 내나봐. 행정계획 1번 딱 찾아봐. 무슨 계획 이름 뭐 나왔어? 도시 기본계획. 기본이나 종합이 들어가는 계획은 뭐 행정기관이나 하부 계획에 대한 뭐 이렇게 구속하는 힘은 있어도 국민에게까지 효력은 없어. 도시 기본 계획 했는데 두 번째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 없다. 오, 이거로 처분이 아니라는 말이야. 2번 말만 길어. 왜 이렇게 길게 냈나? 자, 이거 질문의 의도가 뭐지? 다섯째 줄 끝에 계획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냐 안 되냐 이거에 핵심 있는 거지?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첫째 줄 나중에 시설을 갖춰서 신청하면 허가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자가 시설 설치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바꿔줘야만 된다. 이럴 경우에 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 인정된 사례. 그치? 응? 그치? 딱 보는 순간 첫째 줄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법이 정한 시설을 갖추어서 일정한 허가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는 자 이 말 딱 뜨면 계획 변경 신청권 인정. 응? 그래서 근데 끝에 가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틀렸지? 그 다음에 3번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 아니라도
이럴 때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돼서 공법소원 대상이 된다. 3번이 맞죠? 2번이 틀렸고, 그치? 그 다음에 4번. 자, 여기에 키워드가 뭐냐면 첫째 줄 뒤에 권한행정청이에요. 권한행정청. 이 말은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라는 얘기지.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청이 어떻게 됐대? 계획을 변경해놨다는 말이야. 응? 중요한 단어는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청이야. 계획을 바꿔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로 봐? 앞에 계획은 없애버리고 뒤에 계획으로 바꿔놔서 뒤에 계획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셋째 줄 끝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계획은 후행 계획으로 변경됩니다. 응? 권한 가진 행정기관이 계획을 바꿔놓으면 후행 계획으로 적법하게 변경된 거로 보는 거야. 근데 반대로 어떻게 될까? 권한 없는 행정기관이 계획을 바꿔놨어. 그러면 어떻게 돼? 후행 계획은 아무 효력이 없는 거야. 선행 계획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그치? 응? 자, 그 다음에 37번 공법상 계약. 봐, 작년도 국가직은 이 비권력적 작용에서 두 문제나 냈지? 응? 행정계획도 냈고 공법상 계약도 냈어요. 그죠? 응? 자, 그러면 37번 공법상 계약. 1번 잘 알아야 되는데 키워드가 첫째 줄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라는 단어.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행정기관이 어떻게 했어? 상대방 국민하고 맺었던 관계를 일방적으로 끝내버렸대. 일방적 의사표시해서. 그치? 그러면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했다고 해서 다 공권력 행사인 처분인이라고 할 수는 없어. 아까 예를 들어서 시립 무용단원으로 위촉하는 건 계약을 맺었는데 공법상 계약 맺는데 이제 일방적으로 너하고는 계약 안 해. 더 이상 안 해. 일방적으로 계약 거부했잖아. 그치? 재계약 거부. 근데 그거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냐? 아니야. 대등한 의사표시한 거로 봐. 그러니까 핵심 1번 문장의 핵심은 행정기관이 상대방 국민하고 맺었던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를 해도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그게 공권력 행사로서 한 게 있고 처분으로 하는 게 있고 하나는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게 있고. 그거는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는 법 규정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다 따져봐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번의 의도 알겠지? 이거 시험에서 틀리게 되나요? 행정청이 상대방과 맺은 관계를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면 그는 곧바로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라고 봐야 된다. X야. 응? 자, 1번은 맞게 썼고 그 다음에 2번 아까 나왔다. 키워드 지방계약직 공무원 보수 삭감. 그치? 아까 나왔었지? 그 단어로 기억하면 무슨 말인지 떠오를 거야. 그 다음에 3번 이제 계약 새로 나왔어. 자, 첫째 줄 중소기업 이 단어로 기억해.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 말이 기니까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이라고 단어가 딱 뜨지. 그러면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협약을 맺고 지원금 줘. 이거 협약 맺은 게 공법상 계약 맺은 거로 봤어요. 그래서 그 첫째 줄 끝쪽에 가면 협약 나오지. 협약은 공법상 계약을 맺은 거야. 그랬다가 뭐했어? 너하고는 이제 협약 그만. 얘네들이 지원금 받는 걸 그 용도에 안 맞게 엉뚱한 데 쓴 게 적발이 된 거야. 그래갖고 너하고는 협약 그만. 그리고 너 지원금 준 거 반환해. 응? 협약 해지하고 환수가 이제 반환하고 통보한 거지. 자, 요거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냐 아니면 대등한 의사표시냐 하려가 법 규정하고 다 따져보더니 이건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 아니래. 대등한 의사표시. 외워야 돼요. 두 가지 종류로 나오니까 이게 처분으로 본 거냐 대등한 의사표시로 본 거냐 구별해서 외워야 됩니다. 이거 반대로 설명했지? 응?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가 아니라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이다. 이거 반대로 설명한 거야.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이 아니라 대등한 입장에서 한 의사표시다. 그래서 상대방이 승복 못한다고 소송으로 싸우려면 무슨 소송으로 싸워야 된다? 대등한 의사표시니까
당사자 소송이라는 소송으로 싸우지 항고소송으로 싸울 게 아니다. 이렇게 판결한 사례. 자,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협약, 기억해두고요. 이거 계속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에 4번 아까 했다.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대등한 의사표시. 그지? 그런데 아까 뭐였어요? 이거 해지 의사표시가 공권력행사의 처분 아니라는 거지. 근데 아까 행정결정법에 따르면 처분을 할 때만 이유를 제시하게 돼 있지. 처분이 아니니까 이유 제시 안 하고 해도 된다는 거 아까 배웠잖아. 따라서 제시해야 되는 건 아니다. 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그 다음에 38번 공법상 계약 틀린 거 우리가 지방직에도 나왔습니다. 지방직은 기타 자격에서 한 문제 냈네. 그지? 우리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온다 그랬죠? 자, 틀린 거. 자, 이제 익숙해. 1번 공중보건이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 대등한 의사표시 당사자 소송. 그지? 이게 키워드죠. 그 다음에 2번 법률 우위 원칙. 법률 우위 원칙 적용 안 되는 행정작용 없어요. 법에 어긋나는 내용의 계약 있을 수 없어요. 공법상 계약 맺을 때 법률에 계약 맺어된다 근거까지는 없어도 되지만 계약을 법에 어긋나게 맺으면 안 된다는 거야. 법률 우위 원칙은 당연 적용이에요. 법률 유보 원칙은 적용 안 되지만. 그 다음에 3번 자,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하는 거 대등한 의사표시로 본다 그랬지? 처분 아니야. 따라서 이유 제시 안 하고 있는데 봐봐, 낭보 계속 내잖아. 3번 X 이유 제시 안 해도 돼. 처분 아니니까. 4번은 그냥 이거는 학문적인 얘기야. 뭐라고 그랬어? 행정기관은 공법상 계약을 맺으려고 할 때 누구하고 맺을 거냐? 계약의 상대방 선정을 하고 또 계약 내용을 정하고 할 때 이 계약이 추구하는 어떤 공공 목적하고 또 그 상대방하고 계약을 맺었을 때 다른 국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뭐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정해야 된다고 당연한 얘기야. 그지?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39번 계획 재량. 군무원에서 나왔네요. 계획 재량. 행정기관이 계획 짤 때 인정되는 폭넓은 내용 형성의 자유를 계획 재량이 합니다. 자, 우선 쉬운 거 2번. 이게 바로 이런 제안을 받는 거, 이걸 형량명령이라고 합니다. 형량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거야. 계획과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를 형량해야 된다. 형량 의무가 있다. 이 형량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3번도 익숙하거지? 그러면 형량명령에 따라 제대로 된 형량을 해야 되는데 세 가지. 형량을 전혀 안 하거나 누락시키거나 또 균형 있게 반영을 안 하거나 이러면 형량 하자. 그래서 근데 3번이 잘못됐네. 뭐라고 돼 있어? 누락한 경우, 그지? 누락한 경우도 형량 하자의 한 종류 아니야? 유형 아니야? 근데 형량 하자로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키워드는 두 번째 줄에 누락한 경우 나오고 셋째 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누락한 경우도 하자가 있는 거로 봅니다. 이익형량을 전혀 안 한 것뿐만 아니라 하긴 했는데 누락한 경우 제대로 정당하지 못해 객관적이지 않게 반영한 경우 다 하자로 보죠. 3번 답입니다. 4번은 맞고 1번. 자, 1번이 좀 보면 자 1번의 키워드 행정기관이 계획 짤 때 이제 인정되는 광범위한 재량. 이것도 재량 아니냐? 행정기관에게 부여된 재량 아니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재량하고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 그런데 첫째 줄 끝에 보면 이제 양적인 점에서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양적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건 행정기관이 계획 짤 때 인정되는 재량이 훨씬 더 넓다. 이거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 그건 만장일치야. 양적인 범위에서는 계획 재량이 훨씬 더 넓다. 근데 첫째 그때 질적인 차이는 없는 거다. 질적 차이는 없다고 하는 견해가 있어. 그지? 그 견해는 이렇게. 어쨌든 일반적인 재량을 행사할 때도 비례 원칙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
그 계획을 저 행정 작용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한 국민의 불이익 뭐 이거 다 이익 형량 제대로 해서 해야 된다는 비례 원칙 중에 우리가 상당성 원칙 있잖아요. 여러 이해관계 이익을 제대로 균형 반영해야 된다는 고려해야 된다는 그 상당성 원칙을 그냥 행정 계획 분야에 그렇게 표현만 바꿔서 계획 재량이라고 하고 형량 명령이라고 이름을 붙일 뿐이지 일반적인 재량 논리와 똑같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보는 견해가 소수 견해예요. 질적인 차이까지 있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 견해입니다. 질적인 차이까지 있다고 보는 견해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야, 일반적인 재량은 예를 들어서 이것도 재량이지. 내가 동생한테 10,000원짜리 주면서 자 오징어나 쥐포 중에 하나 좀 사다 줄래? 뭐 재량 준 거야 동생한테. 오징어 사올지 쥐포 사올지, 그치? 근데 그거는 딱 정해진 거 둘 중에 하나를 네가 알아서 골라 이런 거잖아. 근데 그거하고 달리 야 내가 지금 소주 한잔 하려고 그러는데 야 안주 적당한 안주가 하나도 없네 집에. 야 그래서 내가 10,000원짜리 동생한테 야 소주 한 잔에 적정한 안주 좀 하나 좀 사와라 줬어. 이것도 재량을 줬는데 이거는 딱 뭐 중에 고르라는 게 아니라 네가 생각할 때 소주 안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거 골라와라 이거잖아. 이게 똑같은 재량이긴 한데 질적으로 좀 달라. 앞에 재량은 딱 오징어하고 쥐포 중에 그 중에 하나 합리적으로 고르라는 거고, 나중에 재량은 네가 잘 생각해서 창의적으로 하나 골라라. 응? 더 창의성을 요구하는 그런 재량권을 준 거예요. 그죠? 더 어렵지. 동생 입장에서는 이 권한을 재량권을 부여받은 동생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난감하지 않아? 차라리 오징어나 쥐포 중에 하나 고르라면 그 중에 그냥 하나 골라가면 되는데 네가 좀 적당한 거 알아서 사와. 우리가 보통 이상한 사람 보자. 술 안주 좀 사라. 뭐 사올까요? 네가 좀 알아서 사와. 이게 더 어렵잖아. 이거 뭐 괜히 엉뚱한 거 사갔다가 또 욕 먹을까 봐. 그치? 차라리 그냥 이거나 이거 중에 하나 사와. 그럼 마음 편하잖아. 행정기관 입장도 마찬가지야. 법에서 뭐뭐 하면 요거나 요거 중에 하나 선택해서 결정해서 해라. 이러면 재량의 폭도 좁고 또 선택하는데 별 어려움도 없어. 그치? 근데 알아서 해라. 이게 더 창의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게 더 어려운 얘기잖아. 바로 그런 얘기. 그게 바로 이제 행정기관에게 계획자라고 광범위한 계획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창의적으로 법이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을 알아서 생각해서 계획의 내용 속에 채워라 하는 거라서 더 질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어려운 재량을 준 거다. 이런 논리입니다. 질적 차이까지 있다고 보는 다수 견해는, 근데 여기 1번은 이제 소수 견해를 낸 거야. 질적인 차이까지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견해는 일반적인 재량하고 별것도 없는 거다. 표현만 좀 다르게 부르는 거지 똑같은 논리다 라는 주장을 한다는 거야. 뭐 그런 정도로 1번 같은 지문은 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문제에서만 특별히 뭐 이렇게 언급한 것일 뿐, 우리의 관심사는 늘상 나오는 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0번 행정지도 틀린 거. 1번도 이제 뭐야? 아까 원래 판례 문구는 강제성이 없고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위법하지 않은 지도를 했다는 거예요. 적법한 지도. 응? 따를 저분은 선택인데, 상대방 선택. 지가 따랐다가 손해 입었다면 지 책임이다. 국가는 배상 책임 없다 이거지? 1번 아까 익숙하고. 2번 단전 요청은 권고에 불과할 뿐 공권력 행사 아니니까 처분 아니다. 근데 처분성이 인정되는 X지? 3번 나왔고. 3번은 무슨 말이야? 우선 첫째 조건에 지도에 안 따랐다고 불이익 조치 못하게 돼 있지. 근데 불이익 조치를 했다면 그건 뭐야? 위법한 조치가 되겠지. 응? 그런 얘기고. 4번은 행정지도도 국가배상권 직무행위에 해당한다. 늘 나온 거라고. 그 다음에 41번. 네. 42번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밥 먹으면 되겠죠. 41번 공법상 계약. 틀린 거 올라라. 야, 또 길어. 자, 1번 새 판례입니다. 1번 계속 나올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자, 1번은 무슨 단어로 기억해? 일단 읽어보자. 지방자치단체가 자원 회수, 우리가 자원이라는 게 우리 뭐
뭐라 그래? 그 쓰레기 분리해서 내놓잖아. 재활용, 응? 그 재활용 자원 회수 시설과 활용하는 부대 시설의 운영 관리 등을 민간 업자에게 위탁하고 위탁 그 비용은 지자체가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사인과 체결하고 이러한 위탁 운영에 관한 협약의 성질은 공법상이다. 말이 길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밑줄 자원 회수 시설, 응? 이 단어 빠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원 회수 시설 민간업자한테 이거 운영하는 거 계약으로 맡기고 원래는 지자체가 수거해서 폐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뭐 폐기하고 재활용하고 이거 지자체가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민간업자한테 계약 맺고 넘겨주는 거지. 근데 이거 두 번째 줄 공법상 계약. 이게 틀렸지? 이게 사법상 계약이라고 했어. 응? 자, 키워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원 회수 시설 얘기가 딱 나오면 사법상 계약. 맞죠? 응? 그렇게 기억을 해야 돼. 자원 회수 시설 어쩌고 저쩌고 사법상 계약. 응? 응. 그다음에 그래서 답은 나왔고 2번은 자, 첫째 줄 아까 나왔지.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 그지? 이렇게 두 줄 하고 거기에서도 키워드는 공공계약. 그죠? 이름은 공공자를 붙여서 공공계약이라고 칭하긴 하는데 성질은 뭐라고? 핵심 단어. 두 번째 그때 사법상 계약. 응? 그러면 뭐 그 다음 얘기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면 민법의 개인 간의 계약에 관한 규정 뭐 이런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걸 원칙으로 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응? 맞고 4번은 아까 나왔다. 첫째 줄에 뭐 나왔어?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 그치? 협약 맺은 거 공법상 계약 맺은 거고 협약 해지하고 환수하라고 통보한 건 대등한 의사표시. 대등 의사표시 처분 아님. 무슨 소송? 당사자 소송. 이렇게 나가는 거야. 자, 정보화 지원 사업.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좀 뭐 이게 협약을 해지하고 환수하라고 세제 그때 반환하라고 통보한 거 있지? 이거 뭐라고? 대등한 의사표시. 처분 아니다. 응? 협약 해지 및 환수 통보라고 부동만 내는데 여기는 이렇게 바꿔서 냈죠. 그 다음에 4번 새로 나왔어. 4번 중요. 자, 그 방위사업청과 개별 협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뭐야?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 응? 아마 그러니까 방위사업체가 개별 협약을 체결한 상대방 업자가 그 협약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막 환율이 변동돼서 원래 계약대로 하면 이거 손해보게 생겼어. 그래갖고 이렇게 계약 후에 이렇게 사정 변경이 생겼으니 어떻게 돼? 응? 지금 계약 원래 계약된과 달리 나한테 돈을 더 줘야 된다. 이렇게 비용 청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해야 되냐, 민사소송으로 해야 되냐 이 문제를 묻는 거지. 이게 공법관계로 파악되면 행정소송으로, 응? 사법관계로 파악되면 민사소송으로 가는 건데 이거 공법관계로 봤습니다. 응? 그래서 이 판례에서는 여기에 핵심 4번 방위사업청과 개발협약 밑줄 방위사업청과 개발협약,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끝에 초과비용 청구. 이거 무슨 관계? 공법관계. 행정소송으로 청구. 판례는 이렇게까지만 얘기했지 뭐 이게 항고소송으로 다 해야 되냐 무슨. 근데 비용 청구는 당연히 당사자 소송, 논리적으로는 당사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언급은 없으니까 판례를 내면 판례 문구만 갖고 내거든. 그래서 공법 행정소송 맞습니다. 자, 새로 나온 거 1번, 4번 매우 중요. 이거 올해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1번, 4번. 응? 왜냐하면 예전 거만 내면 다 맞춰. 새로운 판례를 집어넣어야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죠. 자, 42번 행정계획 틀린 거. 자, 1번 자, 첫째 줄 토지 등 소유자들이 밑줄 토지 등 소유자들이죠? 그 옆에 뭐가 붙었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그지?
토지 등 소유자들이 뭐 한대? 무슨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한대. 그러니까 이게 행정청으로부터 그 정비 사업 시행자로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두 번째 줄, 셋째 줄에 뭐 했대?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했대. 자, 토지 등 소유자들, 그다음에 작성한 저 첫째 끝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전에 작성한 사업 시행 계획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줄 끝에 사업 시행 인가란 말 나오죠? 자, 이거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자기네들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하게 해달라고 신청, 행정청이 뭐 했어? 사업 시행 인가를 내준다. 둘째, 사업 시행 인가는 특허예요, 특허. 응? 써놓으세요.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사업할 수 있는 행정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특허입니다.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고 자기네가 사업 시행하는 주체로서 인정을 받고 나서 그 다음 뭐겠어? 사업 시행 계획을 짰겠지?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을 해서 행정청에 또 신청, 승인해달라고 신청, 그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자. 그러면 소유자, 그 다음에 뭐야? 이거 사업 시행 인가 받고, 그지? 그 다음에 인가 받고, 인가는 뭐라 그랬어? 특허, 응? 도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도 특허잖아. 그럼 똑같은 거야. 사업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해주는 특허. 그러면 사업 시행자로서 인정받고 나서 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이제 사업 계획을 작성, 응? 계획 작성. 근데 지네들끼리만 작성한다고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고 이거 신청, 응? 행정기관이 사업 계획에 사업 시행, 여기 사업 시행 계획이라고 나왔지? 사업 시행 계획 작성해서 신청해서 행정청이 인가. 이거는 말 그대로 진짜 인가예요. 승인해 주는 거. 인가인데 이 사업 시행 계획 작성해서 인가까지 받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전에 행정청이 인가까지 받으면 인가 후에는 이 사업 시행 계획은 인가 후에는 뭐가 돼? 인가 후에는 처분이 됩니다. 응? 즉 사업 시행자가 작성해서 행정청에 인가까지 받으면 이 사업 시행 계획은 인가 후에는 처분이야. 응? 뭐와 똑같아. 여기가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받으면 특허고 인가해 주는 거. 그러면 인가 받은 재건축 조합이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행정청에 신청 인가 받으면 그는 조합이 행한 처분. 똑같은 논리라고. 근데 여기 무슨 단어가 나왔어? 첫째 끝에 인가 받기 전이래. 응?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전에 작성했대. 그러면 인가되기 전에 이거는 아직 처분이 아직 안 됐다 이거. 이게 법적 효력이 아직 안 생긴 거야. 인가가 나와야 이게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따라서 중요한 단어 인가 받기 전. 두 번째 인가 후에는 처분이 돼요. 인가 받기 전이라면 이거는 처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X네. 소송 대상에는 독립적인 처분에 해당한다. X. 응? 처분이 아니죠. 인가 받은 후에야 처분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1번이 답이 됐고 2번은 여러 번 얘기한 거. 행정절차법에는 계획 수립 절차 없다. 3번은 이거 뭐라고 그러나 형량명령. 응? 네, 4번은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행정기관이 행정계획을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국민에게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될 수도 있다. 그러면 요건이 맞으면 인정될 수 있겠죠. 응? 어떤 요건? 여러분들 행정계획을 폐지 변경하는 행위도 공무원의 직무행위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폐지 변경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 위법한 폐지 변경으로 인하여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인과관계도 인정되고, 그렇지? 그렇다면 국가배상법이 정한 요건에 다 맞으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게 깔려 있는 겁니다. 요건에 안 맞으면 배상 책임 인정 안 되는 거고, 그런 얘기일 뿐이니까 별건 없고. 5번 익숙하다. 비구속적 행정기획안 공권력 행사. 응? 그죠? 자,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작년도 보니까 최근에 새로운 판례가 몇 개 추가됐다는 거지, 그지? 또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응? 2020년도에 새로운 판례가 나와서 21년도에 출제가 된 거예요. 응? 그렇다면 올해는 2021년도 또 새로 나온 판례 같은 게 몇 개 더 추가되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 시험 보기 전에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새로운 판례를 또 나눠주도록 할게요. 응? 보고 들어가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구급 문제였고, 43번부터는 7급 이상의 문제니까 밥 먹고 나서 요거 오후에 풀어보고, 혹시 이제 시간이 되면 오늘은 이 두 번째 그 후반부 교재를 내가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대신에 그 최근에 치렀던 올해 1월 15일 날 그 변호사 시험 본 게 있어. 그 문제를 본다든지 아니면 하여튼 뭐 그런 거 하나 전범위 문제에 대해서 전범위 문제를 한번 20문제 모의고사 만든 것도 있는데 그런 걸 한번 풀어보든지 그런 시간을 또 가져볼게요. 응?